어려워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거 없어요. 답은 맞았는데 제가 논리를 좀 달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논리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균합법적 방법을 많이 쓰죠. 균합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을 뒤에다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명제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죽었다는 거죠. 김정은은요, 지금 팔팔하게 살았는데 저거 죽게요, 안 죽게요? 반드시 죽지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 하고 고로 사람이 죽는다. 되게 이렇게 풀었죠. 문제를요. 이런 것을 균합법이라 그래요. 이런 방법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이거 아니면 증명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꼭 주장할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답을 먼저 내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요. 김일성, 김정은은 사람이게요, 아니게요? 신이게요, 사람이게요? 사람이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그죠? 김정은은요,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지? 저놈도 언제가 죽을 거야. 왜? 저놈 신이 아니거든. 죽지.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김정은도 죽거든. 답을 먼저 냈잖아요. 인간이니까 사람이요. 뭐 논리가 뭐 틀려요. 이거는 말이죠. 답을 먼저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하면 한계효용 균등화 법칙을 갖다 쫙 시키면 균등화 시키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자, 이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큰 경우, 이거는 균등화가 아닙니다. 균등화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효용이 극대화 안 됐죠. 예. 이런 경우도 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런 것을 안 썼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골치 아픈 거를 이 고센 아저씨는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뒤집어서 거꾸로 해가지고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뭐 생각이 그렇게 좀 뒤집어졌나 보죠. 성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고센 아저씨를 싫어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죽었어. 그래서 근데 죽기 전에 좀 고쳐놓고 죽지. 안 고쳐놓고 그대로 죽는 바람에 우리가 배우기가 좀 어려울 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글 쓰고 오른손으로 먹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왼손으로 글 쓴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글은 쓰기만 하면 돼요. 그죠? 밥은 먹기만 하면 돼요. 왼손 자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죠? 어색하다 그래서 공을 왼쪽으로 던진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잘 던지면 되지. 그래서 스트라이크 딱 하면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이런 논리라서 이거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해될 뿐이에요. 하지만 답은 정확히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뭐 사겠습니까? 정확히 사요. 그럼 사과에 가서 그냥 사과 배 들고 사과 몇 개야? 그래가지고 가만 있어 이거 먹어보고 한계효용이 얼마큼이야? 먹어보고 해보고 그렇게 막 과일 사면 과일 사겠어요? 과일 파는 사람이 다 주문으로 터지겠다. 어쭈 막 먹어보고 난리구만. 그래가지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화가 나니까 에이 안 팔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사과 배 사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 엉터리 이론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한 이론이에요. 정확한 이론은 어떤 정확한 이론이냐면 가서 시장 가서 사과 배 들고 삭감 먹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의미를 정확히 알면 정확히 몇 개를 미리 사야겠다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효용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걸 충족시켜준다는 이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한계 효용,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을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사과는 2,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지금 한계 효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과에 대한.
2,000원에 대한 한계 효용. 2,000원은 알아요. 배에 대한 한계 효용. 한계 효용.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개념만 알면 안단 말이에요. 여기 식이 여기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범주에서 지금 돈을 사과 배를 살라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주머니 보니까 만약에 10만 원 있어요. 그럼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사과 배를 사야겠다. 몇 개씩 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럼 1000X에 플러스 2000Y에서 이렇게 사야겠죠. 이런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올 텐데 사과 배를 몇 개 삽니까? 이렇게 풀 거예요.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한계 효용, 사과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는 게 뭐냐?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dx분의 du 여기에 말하면 사과가 변할 때 효용이 얼마, 사과의 수량이 변할 때 이 효용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기 사과가 하나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미분 말고 다른 미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y는 fx 해가지고 fx가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이럴 때는 변화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미분이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변수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z, a, b, c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x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요.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x하고 y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하면 이럴 때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그런 것을 편미분이라 그래요. x만 변하고 y는 변하지 않을 때 그걸 편미분이라고 한다. 부분미분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나중에 배워요. 편미분이라는 걸. 편미분이라는 것은 이게 몽땅 변할 때 u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건 미분이라 그래요. 그걸 전미분이라고 하고 또는 미분이라고 하죠. 근데 몽땅 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변하고 나머지는 안 변하고 이렇게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것을 편미분이라고 한다고요. 편미분이 뭐냐면 편미분은 하나의 미분의 일종이죠.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하려면 전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해서 얼마큼 변합니까? 플러스 y가 변할 때 여기 u가 얼마큼 변합니까? 두 가지를 다 더하면 전미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미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라운드라고 써요. 기호를 이렇게 d라고 쓰지 않고요. 이건 부분 미분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미분이긴 미분이죠. x분의 라운드 u 이런 용어를 써요. 편미분입니다. 라는 거죠.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y는요. 일단 안 변해요. 상수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그것을 미분이라고 그러지 않고 편미분이라고 하고요. 이게 dx라고 쓰지 않고 라운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지 않고요.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그럼 u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편미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분한 것에서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한 번 더 찍으면 돼요. 그죠? 미분한 것을 또 미분했습니다. 그런 거죠.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건 어떻게 미분한 거냐?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렇게 쓰는 게 이게 x 이렇게 쓴다고요. 편미분은 찍지 않고 밑에다 쓴단 말이야. 쓰기로 약속합시다. d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로 쓰기로 합시다. 저는 약속 안 했어요. 내 앞에 살고 있는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Everybody okay 했는데 나는 찬성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써요. 지금도요. 이것도 편미분이죠. 미분의 일종이에요. 부분 미분이죠. 근데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요. 요게 뭐냐면 편미분이 뭐냐면 요게 한계 비용이란 말이에요. 미분이니까 한계 비용인데 x에 대한 한계 미분이라고요. 요게 뭐냐면 이것을
x만 변하고 y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편미분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요게 한계 효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미분보다 더 쉬워요. 자, 요거만 y는 다 상수로 보라는 거예요. 요거 변수로 보라, x는 변수로 보라 했잖아요. 그럼 2x의 제곱의 미분은 4x죠. 요건요 상수로 보라면요 y의 상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xy죠. xy라면 요걸 x를 미분하면 요건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남아 있으니까 마이너스 y죠. x에 대해서 변화하니까 이건 0, 이것도 0. 그러면 다 끝났어요. 4x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4x 마이너스 y라고요. 그럼 한계 효용, 예, y는 뭐냐? 그 x, y가 변할 때, 배가 변할 때, 해 수량이 변할 때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게 한계 효용이죠. 한계 효용에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은 여기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은 배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거예요. 이걸 상수로 보고 이건 변수로 보라는 거죠. 변수로 보면 그러면 y에 대해서 보면 이건 상수니까 제로고 이거는요. 변수니까 2y고요. 이거는요. 이건 1이 되고 이거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건 y는 미분하면 1이 되고요. 이거 상수니까 제로고 끝. y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2y 플러스 y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자, 한계 효용, 일어나치에 대한 한계 효용. 이게 일어나치에 대한 배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걸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갖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풀고 그리고 여기에 식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이 제약 조건이 식이 있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하고 풀면 미지수가 x, y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금방 푼다고요. 그러면 사과가 만약에 10개 나오고 배가 만약에 5개 나오면 그만큼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만큼 돈 치르면 되고 그럼 비용이 가장 적어지고 10개, 5개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효용이 가장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 가서 2개 들고 맛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돈 얼마 있어요? 저 10만 원 있어요. 아, 10만 원 범위 내에 사야 되겠군요. 20만 원씩 사면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예. 사 가격 얼마예요? 1,000원. 배 가격 얼마예요? 2,000원. 그것만 알면요. 시장 가서 뭐 이렇게 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시장에다 전화해요. 과일 가게죠? 예. 사과 얼마예요? 아, 사과 1,000원이고요. 배는 2,000원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과 배를 사과 10개, 배 5개 주세요. 바로 주문하면 돼요.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효용함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가져올 거 아니에요. 사과 5개, 배 5개. 아, 이게 얼마냐면요. 알지요. 한 개 1,000원씩이니까 뭐 여기 보면 저 10,000원에다가 저건 또 10,000원이니까 20,000원이네요. 그죠? 이게 얼마냐면요. 20,000원 딱 주고 맞을 거예요. 가보세요. 어떻게 다 계산했습니까? 내가 누구 바본 줄 아나? 나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되죠.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딱 잘라가지고 집에서 야 이제 먹자 해가지고 딱 먹어가지고 딱 먹잖아요. 그럼 효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효용의 합계를 전부 다 집계를 해보면 그 효용이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요. 소비 어떻게 못하는 게 하나도 없죠.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효용을 이렇게 균등화 시켜놓기만 하면 그 충족시켜주는 x제하고 y제를 구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안다 하면 정확히 이렇게 풀려가지고 하면 뭐 시장 안 가보고 맛 안 보고 뭐 이렇게 안 들어도 다 산다는 거예요. 훌륭한 소비자 이론이죠.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요.
그럼 이건 시장 가서 사과하고 배만 살 때만 씁니까? 혹시 저요 사과하고 배하고 저 귤이 먹고 싶은데 저 귤 사면 됩니까? 3가지 샀답니까? 3가지 샀대요. 4가지 샀대요. 자, 지금 XY가만 되는 게 아니라 사과 배하고 이건 편의상 그런 거죠. 여기 지금 귤이 있어요. 귤은 Z제예요. 귤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귤 한 개 얼마예요? 한 개에 500원. 그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500원에 대한 Z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개 이 식에다가 한 개는 균등화 법칙 PZ에 대해서 한 개 효용 Z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식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죠? 그죠? 여기도 있는데. 요거 3개씩에서 2개씩만 하면 한 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하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한 개 있고, 여기 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함수가, 미지수가 3개, 함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그럼 답이 똑 떨어진다고. 2개도 살 수도 있고, 3개 살 수도 있고, 4개 살 수도 있고, 10개 살 수도 있어요. 종류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하라고요? 금방 균등화만 시켜놓으면 그만큼 사면 비용 돈은 제일 조금 들고 효용은 가장 크게끔 2가지만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라도 살 수 있다고요. 과일 가게에서 딱 해가지고 사과 얼마야, 귤 얼마야, 딸기 얼마야, 뭐 해가지고 다 물어봐가지고 10가지를 갖다 가지고 그러면요 얼마에 금방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훌륭한 소비자 이론, 소비 이론이죠. 자, 제가 과일만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쓰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대학 다니면서 친구 좀 사귀어 두려고 그래요. 많이 사귀어 두려고 그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자, 친구를 사귀어 두려고 그러는데 친구를 사귀려니까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자, 어떤 친구 사귀냐?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요.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요. 선배도 사귀고요. 후배도 좀 사귀어 두려고 그래요. 자, 몇 명씩 사귀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 돈이요, 한 달 용돈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시간은요, 많긴 많지만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하루에 뭐 3시간 더 이상은 못 내요. 그래요. 시간은 그만큼 들고 돈은 용돈이 5만 원 들어가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몇 명이 사귀는 게 좋겠습니까? 소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여자친구의 가격은 한번 미팅할 때 돈이 얼마큼 드느냐. 남자에 있어서 여자의 가격. 한 번 만날 때 뭐 데이트 비용이 만약에 10,000원 든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만나면 누가 돈을 다 내요? 남자가 거의 다 내겠죠. 한 9대1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한 번 만날 때 비용이 여자의 가격은 말이죠. 비용은 얼마냐면 9,000원씩 들어가요. 그죠? 비싸요. 남자친구는요. 남자가 남자친구 만날 때는요. 이거 남자친구죠. 여자친구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000원 나오면요. 50대 50대 50이죠. 매달 미쳤어요. 그거 돈 내게 5,000원이죠. 뭐. 자, 선배를 만나요. 선배는요. 돈을 내요, 안 내요? 선배가 다 내죠. 그죠? 그래도 차비는 내가 내죠. 그죠? 1,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선배는 싸요. 그죠? 후배는요. 여러분 후배가 없지만 앞으로 후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후배 오면 말이죠. 이거 들러붙으려고 그런다고요. 저 선배님 이제 차비도 없는데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10,000원 다 들어가요. 만날 때마다 이거 완전히 붙어가지고 완전히 떼도 안 떨어지는 물건이죠. 자, 돈은 지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가격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배 각각 몇 명 사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효용을 좋겠습니까? 물론 효용에 좋은 게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여학생을 다 사귀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효용이 얼마큼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예쁘면 뭐 많이 좋습니다. 그러고 좀 덜하면 조금 덜, 뭐 그렇죠, 그죠? 남자친구들 만나면 서로 친구 만나면 기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도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든든하죠, 그죠? 선배 좋으니까 만나죠. 후배들도 참 좋아요. 후배 딱 하면 말이죠. 선배님 이렇게 인사 꼬박하고 자식
수고해 막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선배가 말이죠 이 내가 이 가방 이 책을 내가 꼭 이렇게 들어야겠냐 이렇게 하면 아 제가 들어드리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뭐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편리해요. 그죠? 거기에 효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효용도 다 나오고 딱 해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몇 명을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귈게요. 안 돼요. 가장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사야죠. 경제적으로 사야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답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답이 여기 X제, Y제 한교용 균등화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여자친구 사귈 때 일원어치에 대한 한교형이 얼마인가 서로 비교해 가지고 딱 균등화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풀면 답이 톡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 남자에서 여자친구는 뭐 역시 교수님 말이 맞아. 한 3명 정도는 항상 사귀어야 된다더라. 다 하는 거죠. 조심할 게 있어요. 걸리면 죽어요. 뭐 친구니까 그죠? 그 죽어도 좋아요. 그죠? 이게 효용적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효용은 그 한 이 정도 3명 사귀는 거죠. 남자친구는요. 싸서 그런지 말이죠. 10명은 사귀래요. 그럼 10명 사귀는 거에 목표를 두고 대학 생활에서 선배 예를 들어서 선배는 많을수록 좋다. 8명이다. 나오죠. 후배 예를 들어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0명 이렇게 나오면 안 사귀면 돼요. 이렇게 딱 요대로 하시오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용이 극대화된다고요. 돈은요 가장 적게 들고요. 그런데 써먹어도 됩니까? 돼요. 뭐 소비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한교용 균등화 법칙에 의해서 딱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교용 균등화 법칙은요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고 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나쁜 점이 뭐냐면 한계 효용이라는 게 문제죠. 아까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뭐 10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과가 하나 있어요.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과를 콱 먹으면요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 하면 10점 만점에 전 좋아하니까 9점 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학생한테 이 사과를 줘요. 여기 있는 여학생은 사과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거 먹다 죽을 뻔했거든요. 별명이 뭐 백설이라고 했는데 그 먹다가 한번 혼이 나와서 사과만 보면 겁이 나요. 사과 한번 먹어보세요. 효용이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걸 먹으라 그러니까 탁 벼먹으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래지요. 그래도 만족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만족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과 먹으면 두려워서요 10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죠? 자, 지금 똑같은 사과를 놓고 말이죠. 내가 먹으면 왜 9점이고 여기 먹으면 왜 1점이냔 말이에요. 너무 한계효용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사물은 똑같은데 왜 사람마다 틀리냐고요. 기분 좋을 때 먹으면 효용이 높아지고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왜 나빠지냐고. 너무 주관적이다 이거예요. 이 한계효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PX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싸지거나 비싸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인 줄 알았더니 시장 가니까 500원이더라.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지. 500원으로 바뀌었으면. 그죠? 그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나 뭐 이런 돈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죠. 그런 가격 반영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 이론을 갖다 하나 만들었죠. 그것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무식하게 생겼죠. 이것은요, 이런 한계 효용에 대한 주관성과 이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같이 말이지, 이 연역적 방법을 해가지고 맞지요, 맞지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균합 방식으로 쫙 밑으로 가서 듣기가 굉장히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아는 것을 딱 풀어놓으면요, 용도가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이론이죠. 많이 쓰고. 그래서 앞으로 요걸 배울 거예요. 근데 요거의 답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당연하죠.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이놈이 틀린 거지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쫙 나오면서 나온 거죠.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마 수업을 뭘 하겠어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무차별 구성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